후진국 한국 같은 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래. 여기 아시아 취재를 담당하는 외국인 특파원 기자가 있습니다. 아시아 취재를 위해 처음에는 일본에 집중하라는 팀의 의견과 달리 한국의 숨겨진 매력과 진정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왜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다음 과제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의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런던에 있는 BB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세디어스 퀴리라고 해요.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멋진 이야기를 전하는 특파원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곳에 대해 궁금해했었는데 이번 과제는 조금 달랐어요. 최신 기술과 문화 관련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아시아로 보내졌거든요. 처음에는 저와 제 팀이 모두 일본으로 갈 준비를 다 했어요. 동료분들이 일본이 기술면에서는 최고예요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요 같은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불확실한 감정을 느꼈어요. 모두가 일본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사실 한국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그렇게 흥미로운 곳인지 단지 오랜 역사와 단순한 전통을 가진 곳일 뿐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모두가 믿는 것보다 한국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작은 목소리를 떨칠 수가 없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고 고대 궁궐과 아름다운 전통 예술의 사진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는 숨겨진 명, 혁신과 창의력으로 가득 찬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팀은 일본의 확신을 보였지만 저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제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전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상상을 했거든요.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세계, 밝은 색채와 분주한 거리, 그리고 친근한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를 상상했어요. 고기술 광고판과 고대 사원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있었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저는 제 보도에 반드시 한국을 포함시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저녁 긴 회의와 계획의 하루가 끝난 후 저는 노트북을 펴고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 예를 들면 일본이 기계로, 고속열차, 그리고 분주한 도시로 유명하다는 점을 메모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도 적었어요. 한국의 깊은 역사, 유명한 왕들 그리고 독특한 언어 말이에요. 한국에도 나름의 비밀, 놀라운 기술, 그리고 마법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때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탐험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제 아이디어에 대해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웃으시며 세디어스 왜 시간을 낭비해요? 일본이 아시아의 스타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약간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더 결심이 굳어졌어요. 저는 한국이 일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흥미로운 곳임을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직접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문화를 체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저는 기존의 오래된 생각에 도전하고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읽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의 풍경 사진을 보고 기술 관련 기사들을 읽으며 대도시에서의 일상생활을 담은 동영상들도 시청했어요. 더 많이 알게 될수록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생기 넘치는 현재를 가지고 있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어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상상을 하며 제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덮으면서 저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에 대해 약간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기대감도 가득했어요. 여행 동안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옛 생각들로 시작하더라도 진짜 경험들이 제 시각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배우고 보고 한국의 진실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점점 놀라움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땅으로 보기 시작한 곳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안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새로운 무언가 발견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며 말이에요. 제가 상상도 못한 세계를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었고 바닥은 마치 광택 있는 대리석처럼 반짝였으며 벽에는 여러 언어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화려하고 큰 디스플레이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넓은 홀을 걸으면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입구에서 한 분의 다정한 남성분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한정수 씨였고 방문객들이 한국의 멋진 면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쉽고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진심 어린 인사 덕분에 저도 금세 편안함을 느꼈어요. 한정수 씨의 눈빛에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어쩌면 예상보다 더 멋진 경험이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정수 씨께서 공항을 안내해 주시면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디지털 표지판들을 보세요. 다양한 언어로 안내를 해주어서 여행객들이 길을 찾기 쉽게 도와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공항 곳곳이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정성스럽게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편안한 좌석 공간, 무료 와이파이 구역, 그리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조용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단순히 분주한 것을 넘어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한정수 씨께서는 공항에 마련된 현대적인 시스템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함께 어우러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죠. 저희 나라는 단지 첨단 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 후 편안한 대기 공간에 도착해서 한정수 씨께서 제공해 주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 순간이 얼마나 차분하고 상쾌한지 깨달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으로 일하고 아이들은 부모님 곁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모든 얼굴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고 공간의 모든 세부 사항마다 세심한 배려와 존중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한국이 지도 위에 한 나라 그 이상의 사람들을 깊이 아끼는 영혼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처음 받은 인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에 대해 기록했어요. 한정수 씨께 배운 몇 마디 한국어도 적어보았어요. 제 안에서는 점점 더 커져가는 호기심과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번 한국에서의 여정이 제 생각들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되었어요.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한정수 씨께서 터미널에 간단한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첨단 체크인 시스템, 효율적인 보안 검색대, 그리고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예술 전시물들을 보여주시며 모든 것이 정성과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기술과 예술이 이렇게 매끄럽게 어우러진 것을 보면서 한국이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도착홀로 나서자 자연광이 쏟아지며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가슴 따뜻하게 만들었고 함께 있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희망과 영감을 가득 느꼈어요. 여정의 첫 순간부터 제 기존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나라였고 제가 받은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정성스럽게 마련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매혹적인 땅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며 집으로 돌아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감탄을 모두에게 전할 날이 기다려지더군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앞으로 펼쳐질 멋진 발견들로 가득 찰 것 같은 약속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의 따뜻한 환영을 뒤로하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한국 여행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현대적인 면모를 직접 보고 싶어서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서울은 첨단 기술의 혁신과 전통의 매력이 어우러진 멋진 도시였어요. 제 친구 제이크 로웰과 함께 여행하면서 저희의 설렘은 매 순간마다 커져만 갔어요. 처음 서울의 넓고 깨끗한 도로를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도로 양 옆에는 우뚝 선 나무들과 하늘을 찌를 듯한 현대식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도로는 너무나 잘 관리되어서 운전하는 느낌이 아주 부드럽고 안전했어요. 버스 정류장조차도 특별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 시간과 노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대기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 도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것만 같았어요. 택시에 몸을 실은 채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을 마치 다채로운 그림처럼 밝게 물들였어요. 고화질 광고판에서는 선명하게 광고와 뉴스 업데이트가 흘러나왔어요.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대 혁신의 한 예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도심 깊숙이 들어서면서 제이크와 저는 기대와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은 일본에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제가 진심 어린 놀라움으로 제이크에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도로와 스크린 모든 것이 이렇게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니. 한국이 정말 놀라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이크도 저와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의 옛 의구심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희의 택시 타기는 곧 도시의 첨단 지역을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로 이어졌어요. 유리벽과 세련된 디자인의 현대적인 쇼핑센터를 지나쳤던 기억이 나요.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물건값을 결제하고 로봇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때 잠시 멈춰서서 이게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게 현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제가 본 모든 건물들은 발전과 혁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그날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 중 하나는 녹음이 우거지고 평화로운 공원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 공원은 디지털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공원 곳곳에는 도시의 역사와 기술을 설명해주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한 스크린의 버튼을 눌렀더니 서울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짧은 동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그 영상은 도시가 기술을 활용해 교통을 개선하고 오염을 줄이며 모든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저는 서울의 인도를 걸으며 작은 디테일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체험했어요. 예를 들어 많은 횡단보도에는 디지털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언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작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시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실시간 대중교통 시간표가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벽에 부착해 놓은 것도 봤어요. 현지인과 저 같은 방문객 모두에게 유용하도록 인터랙티브하고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현대 기술을 활용해 식사 경험을 향상시킨 인기 있는 현지 식당에 다녀왔어요. 손님들은 테이블에 마련된 태블릿으로 주문을 할 수 있었고 음식은 빠르고 완벽하게 조리되어 나왔어요. 그곳에 앉아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인께서는 자랑스럽게도 그들의 현대 시스템이 모든 고객을 더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한국의 모습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고대 역사나 전통 풍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끗한 도로, 스마트 기술, 그리고 세심한 디자인은 모두 사람들과 발전에 대한 깊은 배려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에 본 것들을 열심히 기록했고 이런 현대적 경이로움이 제 고국에서도 어떻게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해가 저물어 도시의 불빛이 저녁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예전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왔던 제가 이제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거든요. 서울의 현대적 경이로움은 혁신과 전통이 나란히 살아갈 수 있다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국이 제게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었어요. 서울의 현대적 경이로움을 탐험한 후 저는 이제 한국의 풍부한 과거로 뛰어들 시간이 됐다고 느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한글을 창제하여 역사를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 비밀들을 밝혀내는 생각에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얼마나 차분하고 존경심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부드러운 빛이 고대 유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보물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제 안내를 맡은 분은 윤서영 큐레이터였는데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덕분에 금세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윤서연 씨께서는 사진과 조각상들로 가득한 긴 복도를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이 박물관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들의 모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역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여기 있는 각 유물은 우리 국민과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매료되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국의 길고도 생동감 넘치는 역사의 한 조각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한 전시 중 하나는 세종대왕께 헌정된 전시였어요. 그곳에는 세종대왕의 큰 초상화가 있었고
서예 작품과 고서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어요. 윤서연 씨께서는 세종대왕께서 평범한 왕이 아니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왕께서는 백성들을 깊이 아끼셨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평민들도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 알파벳을 창제하셨던 거예요. 저는 초상화 앞에 서서 지혜로운 왕께서 왕좌에 앉아 백성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사용된 고대 과학 도구들을 보여주는 전시로 이동했어요. 저는 초기 기상 측정 도구들의 모형을 보았는데 예를 들어 비를 측정하는 간단한 기계들이 있었어요. 윤서연 씨께서는 수백 년 전에도 한국인들이 농부들이 언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똑똑한 방법을 개발했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도구들은 단순한 오래된 발명품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우리 선조들이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애정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는 이러한 초기 기구들의 창의력에 감탄했어요. 오래전 사람들이 이미 창의성과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박물관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많은 전시들이 역사를 현재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대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전시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글의 디자인이 컴퓨터가 언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인터랙티브 스크린도 있었어요. 제가 그 스크린을 만져보며 글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는 간단한 도표들을 보았을 때 역사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살아있는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윤서연 씨께서는 고대 두루마리와 서예 전시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그분께서는 학자들이 한때 모여서 중요한 사안들을 토론하곤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의 교실 토론과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치 현명한 남녀 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논쟁하며 지식을 나누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조차도 사람들이 배움과 삶의 개선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저는 과거의 이분들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고 그들의 경험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박물관 깊숙이 들어갈수록 저는 한국의 역사가 창의성과 용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에 본 현대 한국이 근면한 노력과 지식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의 혁신들이 오래전에 뛰어난 아이디어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어요. 전시를 마치고 박물관을 나설 때 저는 새로운 경이로움에 휩싸인 기분이었어요. 저는 항상 역사를 단순히 오래된 사실들의 모음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역사가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애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종대왕과 한국의 풍부한 유산에 기여한 많은 분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에 정말 감사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단지 현대 기술과 밝은 도시 불빛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와 지혜 그리고 배려심이 미래를 만들어 온 곳임을 깨달았거든요. 박물관에서의 여정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영감을 받고 한국의 더 많은 곳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으며 과거의 이야기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박물관에서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낀 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학자들이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굉장히 똑똑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다음 방문지는 서울대학교였고 그곳에서 김영수 교수님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 도착하자 캠퍼스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길을 따라 활기차게 걸으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참 친근하고 설레었어요. 저는 이런 큰 대학에 온 게 처음이라 약간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기대가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책, 서류, 그리고 몇 대의 현대식 컴퓨터 화면이 놓인 사무실에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따뜻하고 격려하는 미소와 함께 환영해요. 세디어스라며 단단하게 악수해 주셨어요. 우리 문화와 기술에 대해 배우러 와주셔서 기뻐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는 정말 중요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김영수 교수님께서 한글, 즉 한국어 알파벳의 특별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려주셨어요. 한글은 독특해요. 글자들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보여주도록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퍼즐 조각처럼 딱 맞물리도록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머릿속에 글자들이 블록처럼 모여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이루는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컴퓨터가 다른 알파벳보다 언어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여주셨어요. 수백 년 전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했어요.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한글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까지도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 말씀 한 말씀 귀 기울이며 모두가 배우기 쉽게 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잠시 후 저희의 대화는 현대 기술로 넘어갔어요. 교수님께서는 많은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 때 한글에서 찾을 수 있는 명료하고 논리적인 디자인 원칙을 활용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록 이 주제들이 복잡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일상적인 개념과 비교하시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의 각 글자가 작은 기어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기어들이 모여서 컴퓨터가 부드럽고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컴퓨터 내부에서 작은 기어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대화 도중 저는 한국의 교육과 기술의 미래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보았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혁신을 융합할 새로운 방법들을 항상 모색하고 계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역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줘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희망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만남을 마친 후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로 가득 찬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김영수 교수님의 열정과 명확한 설명에 정말 큰 영감을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 때마다 과거의 위대한 성취와 오늘날의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오래되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길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캠퍼스를 나서면서 저는 프로젝트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 무리를 지나쳤어요. 그들의 설렘은 전염될 정도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발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를 엿들었어요. 마치 고대 왕들의 지혜와 젊은 혁신가들의 밝은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역사를 존중하며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정신 말이에요. 그날 서울대학교를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꿈으로 가득 찼어요. 김영수 교수님을 만난 것은 제 여정에서 가장 깨달음을 주는 경험 중 하나였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지 현대 기술이나 아름다운 곳건물 때문만이 아니라 지식과 혁신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덕분임을 이해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 나라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꼈고 이 모든 발견들을 고향에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할 무렵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옛 생각과 의구심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이 멋진 나라의 새롭고 흥미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마치 비밀의 보물을 받은 듯 풍부한 과거와 밝은 미래가 이어지는 나라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은 환하게 밝았고 저는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걸었어요. 공기에는 따뜻한 에너지와 생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까지 보고 배운 모든 것들에 감사했어요. 만난 건물 하나, 거리 하나, 사람 한 분 한 분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저는 동네 복지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많은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과 음악을 공유하는 장소라고 들었거든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담소를 나누며 젊은 성인들은 현대 악기로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제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운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민지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커뮤니티를 이끄는 조직자이자 열정적인 이야기꾼이셨어요. 다정한 미소로 민지 씨께서 여정은 어땠어요? 세디어스? 라고 물으시자 저는 서울의 현대적 경이로움부터 박물관에서 느낀 감동, 김영수 교수님께 배운 지혜, 그리고 일상의 따뜻한 배려까지 제 경험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민지 씨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더니 당신은 한국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힘은 역사와 사랑과 배려로 함께 자라는 데서 나온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따뜻한 포옹 같았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한 지도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땅임을 깨달았어요. 눈을 돌릴 때마다 스마트 기술,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공동체와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오후 늦게 저는 복지관 마당에서 열린 작은 축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통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원을 이루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초대받아 현지인들과 손을 맞잡고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였어요. 그 순간은 순수한 기쁨과 화합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웃었고 마치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축하 행사 동안 저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었어요. 행복한 아이들의 얼굴,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표정, 그리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어요. 또한 희망, 격려, 미래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도 담았어요. 이 모든 순간들은 소중했기에 고향에 계신 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깊은 역사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넘치는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밤으로 바뀌자 복지관은 부드러운 불빛으로 밝혀졌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공기 속에 웃음소리가 퍼지던 가운데 민지 씨와 몇 분과 함께 앉아 그들의 가족 이야기와 자녀들을 위한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말은 소박했지만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존경과 감동을 느끼며 귀 기울였어요. 이번 여정은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과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과거와 미래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한국은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져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길을 보여주었어요.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발견한 기쁨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추억들을 평생 간직하며 다른 분들과 나누기로 다짐했어요. 제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한국의 진정한 따뜻한 정신을 보여줄 수 있기를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밝은 미래의 약속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로운 이해를 얻었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멋진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